네, 반갑습니다. KNOU 평생교육사협회 인턴십 교육으로 원래 시작을 하려고 했던 교육인데 전체 방으로 확대돼서 이렇게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원래는 이제 이게 짧게 특강 형식으로 진행을 할까, 단타 강의로 진행할까 했었는데 일단 네 번의 강의를 이어서 하는 것보다는 각각 오늘 하는 강의, 다음 주 월요일 하는 강의, 그 다음 주 세 번째는 또 다른 강의, 이렇게 새끼 이제 다 따로따로 떨어져 있는 강의로 이제 주제로 가지고 준비를 했어요. 이렇게 준비를 했는데, 뭐 저기 제목에 보이는 것처럼, 공유를 안 했구나. 잠깐. 공유해드리고 진행할게요. 음, 네. 화면 공유된 거 보이시죠? 보이시나요? 화면 된 거? 공유된 거? 네. 자, 화면 공유해드렸고요. 인턴십 교육 AI 활용 디지털 교육이라고 해서 지금 준비를 했던 건데, 그 AI 시대 스마트폰 활용법으로, 스타트를 열려고 합니다. 그래서 아까 이제 잠깐 여쭤보긴 했지만, 나는 스마트폰을 좀 다루는 데 있어서 어렵다 생각하시는 분, 한번 우리 채팅창에 한번 글을 한번 남겨보시겠어요? 나는 스마트폰 사는데 그냥 전화, 문자, 카톡 그냥 이 정도만 하고 이제 더 이상 쓰는 게 없다 하시는 분. 네. 채팅창에 한번 1번 한번 남겨볼까요? 나는 스마트폰 쓰는 데 있어서 요즘 AI 시대의 스마트폰 활용법을 제대로 활용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 하시는 분. 우리 전정현 선생님은 사용하신다고 했으니까. 그러면 지금 답이 없으신다는 거는 다 그래도 사용하실 줄 아신다는 건가요? 오늘 수업 안 해도 되는 건가요, 그러면? 자, 자, 오늘은 일단 제가 이제 간단하게 뭐 얘기를 보여드리긴 할 텐데, 강의 목표는 그거예요. 네 번의 수업을 진행을 할 건데, 이 AI 시대 꼭 필요한 스마트폰 활용 특강으로 준비를 했고요. 활용한 AI 활용, 그다음 스마트 워크, 뭐 사진 촬영, 뭐 사진 촬영 일 많으시잖아요. 그리고 사진 촬영에 대해서 내가 가지는 스마트폰에 있는 사진 카메라 기능이 어디까지, 어느 정도까지 쓸 수 있는 건지, 그걸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서 이제 그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순서는 뭐 바뀔 수도 있고요. 요 순서대로 가는 건 아니지만, 이렇게 보시면 될 거고요. 그래서 이제 오늘은 이제 스마트폰 기본 개념에 대해서 조금 하고 이제 AI 시대에 우리가 배워야 될 게 뭐가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것 좀 진행할 겁니다. 스마트폰 기본 개념에 대해서 일단 할 거고요. 그래서 설정 부분에 있어서 그다음에 이제 업데이트 되는 부분에 있어서 어떤 것들이 선생님들이 불편하고 그다음에 이제 궁금한 것들이 뭐가 있는지에 대한 것들을 같이 이야기를 나누면서 서로 이제 진행을 하려고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이제 다음 주는 구글 제민 AI 시대에 이제 필요한 구글 제미나이. 제미나이는 다들 아시죠? 제미나이 아시니까 구글 제미나이 활용법에 대해서 얼마큼 선생님이 쓰고 계시는지, 그다음에 사용하는 것들을 어떻게 또 쓰고 계시는 건지를 알고, 그다음에 제가 이제 알고 있는 것들을 좀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그 다음에 세 번째, 이제, 셋째 주는 스마트폰으로 이제 사진 잘 찍는 방법, 그래서 카메라, 활용 노하우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자세히 알려드리려고. 물론 이렇게 2시간, 1시간 반씩 잡아놨는데,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얼마큼 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마지막 시간에 이제 AI 활용으로 이제 스마트 워크 할 수 있는 것들, 그런 것들이 이제 스마트폰 쓰면서 좀 더 편하게 사용할 수 있는 일하면서 뭔가를 좀 편하게 쓸 수 있는 그런 툴들이라든지 앱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더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네 번 다 참석하시면 더 좋겠고요. 시간이 정 안 되신다 그러면 뭐 시간 되시는 요일에 맞춰서 오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하고 다음 주는 월요일 날 이 시간에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 스마트폰 사진 촬영과 AI 관련 스마트 워크는 7월 둘째 주, 셋째 주에 화요일 날 할 겁니다. 화요일 날. 그래서 제가 이제 제 일정 때문에 이제 월요일만 계속 꾹 네 번 연속하려고 했다가 일정이 좀 안 맞아가지고 제가 월월 화로 잡아놨습니다. 월월 화로 이렇게 잡아놨으니까 그렇게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를 아시는 분도 계실 거고 모르시는 분도 계실 것 같아서 간단하게 그냥 제
프로필을 잠깐 보여드릴게요. 요 앞에 것만 보여드리고 그냥, 음, 고품격 스마트 라이프를 추구하는 고니 아저씨 김찬곤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강의를 하면서 이렇게 가슴 뛰는 삶을 살며 즐거운 내일을 위해 배우고 또 배우며 지식의 나눔을 실천하는 사진작가 고니 아저씨이자 또 배우고 나누고 누리며 실천하고 있는 1인 지식 기업가님들과 함께 생각과 꿈을 소통하고 나눔을 공유하는 평생 교육사입니다. 라고 이제 해놨어요. 근데 저는 이제 이 방송대를 들어오기 전에 이게 배우고 나누고 실천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이제 온라인 강의부터 오프라인 강의 이렇게 진행을 해왔던 건데, 방송대에 들어오고 나니까 방송대에서도 마찬가지로 배우고 나누고 이런 모토를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저는 이제 좀 알게 됐더라고요. 그래서 사진관도 현재 24년째 이제 온라인 운영하고 있고요. 그리고 온오프라인으로 현재 강의를 어, 벌써 한 7년 됐나요? 이렇게 이제 본격적으로 한 게 한 7년 정도 된 것 같고요. 그전에는 이제 재능 기부 형태로 해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해왔고요. 이렇게 공조로 이제 책을 5권 정도 작성을 했고, 근데 현재 이렇게 현재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청강문화산업대학교에서 평생교육원에서 강사하고 있고, 콘텐츠 아카데미라 해서 기업 강의 나가고 있는 거에 AI 스마트 워크 주제로 강의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여성회관의 이제 여성문화대학의 유튜브 강사, 그다음에 아트홀에서는 이제 스마트폰 사진, 그다음에 경기도 장애인 재활협회인 거기서 이제 유튜브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부터는 또 이제 원주에 있는 문막 온누리 센터에서도 이제 유튜브 강의를 진행을 하고 있고요. 이렇게 현재 하고 있고 이제 자격증 과정도 강의를 하고 있고요. 이렇게 지금까지 제가 해왔던 강의 내역입니다. 네. 이렇게 좀 보여드렸고요. 전체 목차는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오늘은 진짜 스마트폰에 대해서 설정 부분,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이제 업데이트된 화면에서 조금 더 선생님들이 이제 편하게 쓸 수 있는 그런 기본적인 개념들, 그 다음에 이제 빠른 설정창에 있는 아이콘들에 대한 어떤 기능들, 이런 것들을 좀 알려드리려고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갤럭시 AI라고 하고 있는데, 우리 AI로 이제 글쓰기 하는 방법들에 대한 것들을 간단하게 알려드리는 시간 가지려고 하고요. 근데 둘째 주에는 이제 주로 제미나이에 대한 얘기를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셋째 주에서는 이제 스마트폰 사진 촬영에 대해서 이런 다양한 기능들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이렇게 하고요. 네 번째 시간에서는 이제 AI 활용으로 간단한 영상 편집, 카드 뉴스, 그다음에 클로버 노트 그 외에 AI 툴들을 몇 가지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이렇게 진행을 할 건데요. 선생님들이 이제 지금 여기 참여하신 선생님들 중에 혹시 현재 나는 아이폰을 쓰고 있다 하신 분 계시나요? 문재수 선생님? 전장희 선생님도 아이폰이세요? 이 스마트폰 강의는 거의 제가 일단 갤럭시 폰 위주로 강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갤럭시 폰으로 아이폰도 있긴 하지만 이제 주 타겟이 갤럭시 폰이 많기 때문에 이제 갤럭시 폰으로 강의를 한다는 점에 대해서 약간 양해를 바라고요. 그 위에 이제 다른 차수의 강의는 아이폰도 상관이 없습니다. 다른 차수의 강의는 아이폰도 상관이 없고 오늘 강의만 아이폰의 내용들은 조금 벗어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현재 여기 오시는 분 중에 나는 현재 여기 참여하신 분 중에 스마트폰 관련 강의를 하고 계신 분 계시나요? 없으세요? 스마트폰 관련 강의를 하고 계신 분 없고 박미수 선생님 현재는 하고 아니, 계세요? 응. 현재는 아니고 과거에 했었다고요. 과거에 하셨어요? 우리 최민경 선생님은? 예. 예. 네, 우리 박미수 선생님 손 드신 것 같은데 하셨었나요? 손든 게 아니고요. 디지털 문해를 가르치고 있어서 그래서 궁금해서 들어봤습니다. 디지털 문해.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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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이제 시작을 해서 배우고 있는 단계라서 저도 그러시구나. 가르치지만 어르신들 조금 이렇게 이제 가르치고 있는 입장이라서 예. 그래서 배우고자 한번 들어봐 봤습니다. 맞아요. 어르신들 가르치고 계시면 시간도 오프라인에서 하시게 되면 진짜
이런, 만약에 요거 하나 알려드린다 하더라도 하나 가지고도 한 2, 30분이면 끝날 거를 뭐 1시간 넘게 갈 수도 있는 그런 상황도 되기 때문에 좀 이제 어렵게, 쉽게 진행하지는 않으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편하게 들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럼 스마트폰을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는지 제가 AI에 대해 물어봤어요. AI한테 스마트폰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냐라고 했더니 이런저런 얘기를 많이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그 해준 거를 어떻게 했냐? 바로 또 영상으로, AI로 영상으로 한번 만들어 봤어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지금 스마트폰으로 뭘 할 수 있는 내용인지, 이런 것들을 내가 하고 있는지 한번 그런 것들을 지금 영상 한번 보여드릴 테니까 AI로 만든 스마트폰으로 영상을 할 수 한번 있는 것 보세요. 생각보다 훨씬 많아요. 여러분 스마트폰으로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단순히 전화나 메시지에만 사용한다고 생각하지만 그 가능성은 무궁무진합니다. 이 영상에서는 우리가 스마트폰으로 할 수 있는 다양한 일들을 알아보려고 합니다. 여러분이 몰랐던 기능들도 함께 소개해드릴게요. 가장 기본적인 용도는 역시 소통이죠. 전화, 문자, 영상통화, 그리고 다양한 메신저 앱을 통해 실시간으로 전 세계 누구와도 연결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모티콘과 GF, 음성 메시지로 감정 표현도 한층 풍부해졌습니다. 이런 소통 방식의 발전은 우리 삶을 더욱 가깝고 편리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렇다면 SNS는 어떨까요?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트위터 등 다양한 플랫폼에서 친구와 소식을 공유하고 새로운 사람들과도 쉽게 만날 수 있습니다. 특히 실시간 라이브 방송이나 스토리 기능은 여러분의 일상을 생생하게 전달하는 데 탁월하죠. 이처럼 스마트폰은 우리의 소통 방식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스마트폰은 생활의 거의 모든 부분에서 유용하게 쓰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은행 업무나 공과금 납부도 손쉽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교통카드, 모바일 결제, 배달앱 등 덕분에 지갑 없이도 외출이 가능해졌죠. 심지어 집안의 조명이나 가전제품도 원격으로 제어할 수 있습니다. 날씨, 뉴스, 주식 정보까지 한 번의 터치로 확인할 수 있는데요. 이처럼 다양한 정보와 서비스를 즉시 얻을 수 있다는 점은 정말 큰 장점입니다. 일정을 관리하거나 할 일을 기록할 때도 스마트폰이 유용합니다. 다양한 캘린더 앱과 메모 앱 덕분에 중요한 일을 놓치지 않을 수 있죠. 스마트폰은 우리에게 무한한 즐거움을 제공합니다. 음악, 영화, 게임 등 각종 엔터테인먼트를 손안에서 즐길 수 있기 때문이죠. 특히 유튜브나 넷플릭스 같은 스트리밍 서비스는 언제 어디서나 원하는 콘텐츠를 시청할 수 있게 해줍니다. 이런 서비스 덕분에 이동 중에도 심심할 틈이 없죠. 사진과 동영상 촬영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고화질 카메라로 멋진 순간을 기록하고 다양한 앱으로 편집까지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완성된 작품은 SNS에 바로 공유하거나 친구와 가족에게 보낼 수도 있어요. 여러분도 스마트폰으로 일상을 특별하게 남겨보세요. 스마트폰을 활용하면 자기 개발도 훨씬 쉬워집니다. 각종 교육 앱, 어학 앱, 온라인 강의를 통해 언제든 새로운 지식을 습득할 수 있죠. 전자책이나 오디오북을 통해 독서 습관도 기를 수 있습니다. 이런 다양한 콘텐츠는 여러분의 성장을 도와줄 거예요. 건강 관리에도 스마트폰이 큰 역할을 합니다. 운동 기록, 식단 관리, 수면 분석 등 건강 앱을 통해 생활 습관을 점검할 수 있죠. 심지어 스마트워치와 연동하면 심박수, 칼로리 소모량 등 더 자세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오늘부터 건강 관리에 스마트폰을 활용해보세요. 이메일 확인, 문서 작성, 화상 회의까지 이제는 스마트폰으로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클라우드 서비스와 연동하면 언제 어디서나 작업을 이어갈 수 있죠. 각종 생산성 앱과 협업 도구를 활용하면 팀원들과 효율적으로 소통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스마트폰은 현대인의 업무 방식을 완전히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업무 알림이나 일정 관리도 손쉽게 할 수 있는데요. 스마트폰 덕분에 중요한 업무를 놓치지 않고 더욱 체계적으로 일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스마트폰은 우리의 일과 삶의 균형을 잡는 데도 큰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스마트폰을 적극적으로 활용해보세요. 이렇게 살펴보니 스마트폰은 정말 다재다능한 기기임을 알 수 있습니다. 단순한 소통 수단을 넘어 우리의 생활을 더욱 편리하고 풍요롭게 만들어주죠. 여러분은 스마트폰을 어떤 용도로 가장 많이 사용하고 계신가요? 혹시 오늘 소개해드린 기능 중 새롭게 시도해보고 싶은 것이 있나요? 지금까지 스마트폰으로 할 수 있는 다양한 일들을 알아봤습니다. 여러분도 스마트폰을 더욱 알차게 활용해보세요. 자, 이 영상 한번 봤는데 어떠해요? 이만큼 많이 쓰고 있나요, 우리가? 선생님들도? 그러니까 이 스마트폰이 이제 우리 일상에 이제 들어오면서 진짜 들고 다니는 컴퓨터보다도 더 뛰어난 기능들을 가지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봐요. 그래서 저도 이제 스마트폰으로 강의를 하고 뭐 AI 강의든 사진 강의들을 하더라도 스마트폰을 예전에 한번 뭐 샀다 하면 뭐 5년, 6년 막 이렇게 7년, 8년까지 쓰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이런 쪽에 업을 하고 계시다고 그러면 스마트폰을 거의 뭐 빠르면 1년에 한 번씩 바꾸는 분도 계시고 2년에 한 번씩 바꾸시는 분도 계시는데 저 같은 경우는 한 2년에 한 번 바꾸기는 하는데요. 근데 이제 그 바꾸는 그 과정에서 그 업데이트 되고 새로운 업그레이드 된 기능들이 너무나 많이 올라오다 보니까 진짜 배우지 않으면 사용을 하지 못하고 어려워서 포기하시는 분들도 은근히 주변에 많이 계시더라고요. 이번 같은 경우도 갤럭시에서 UI가 이제 7.0으로 바뀌면서 그 화면이라든 이런 것들이 많이 바뀌었어요. 바뀌다 보니까 업데이트 할 때마다 내가 쓰던 화면이 아니네? 내가 쓰던 기존에 하던 이런 화면이 아니다 보니까 업데이트를 두려워하시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업데이트를. 그래서 그 업데이트를 하다 보면
내가 쓰던 아이콘의 모양도 바뀌었고, 글씨도 없어지고, 그 다음에 어떤 기능도 쓰는데 기능에 있어서, 내가 썼던 기능이 이쪽이 아닌데 이쪽으로 바뀌어 있다든지, 어떤 그런 기능들이, 생겨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 좀 더 이제 내가 사용하는 데 있어서 그런 것들을 좀 더 알게 되면, 그래서 저도, 지금 쓰고 있긴 하지만 스마트폰을 새로운 기능들이 계속 업그레이드 되고 그다음에 그 소프트웨어가 메인 소프트웨어 OA가 업그레이드 되면서 또 기능들이 늘어나고 업데이트가 되고 그다음에 뭐 카메라 기능도 처음에 출시됐지만 출시되고 나서도 계속 소프트웨어가 업데이트 되면서 좋은 기능들이 많이 추가되잖아요. 그다음에 이제 그 이전에 최신 폰 이전 폰들은 또 소프트웨어가 업그레이드 되면서 새로운 기능들이 올라오는 것들을 선생님들도 알고 계실 거예요. 근데 그런 것들을 막상 써볼 때 이게 업그레이드 됐나 안 됐나는 그 상황을 잘 모르실 때도 있을 거예요. 그런 경우들이.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잘 한번 이번 시간에 한번 살펴보는 걸로 한번 스마트폰으로 할 수, 해볼게요. 그래서 스마트폰을 보시면 이런 여러 가지 기능들이 많이 있어요. 뭐 개요, 뭐 운영체계, 제조사. 심지어는 이제 선생님들 중에 내 스마트폰은 나는 가지고 있는데 내 스마트폰 모델명에 대해서 제품명에 대해서 알고 계신 분들이 없으신 분들이 모르고 계신 분들이 많더라고요, 의외로. 그래서, 지금 현재 여기 나와 계신 분 중에, 지금 총 계시는데, 이분 중에 우리 채팅창에 현재 선생님들 폰 이름들을 한번 채팅창에 한번 남겨보시겠어요? 지금 무슨 폰인지 한번 알고 싶으니까, 선생님 가지고 계신 폰들이 뭔지 한번 남겨보시겠어요? 어떤 폰들이 가지고 계시나 한번 볼게요. 아이폰 16 프로, 예, 24 울트라, S22, A34, 다음에 또 우리 체육자 선생님, 다음에 우리 김현 이사님은 잠깐 자리 비우신 것 같고, 고윤희 선생님은 S21 울트라, 박민 선생님 S20. 그래도 분들이 다들 거의 최신 폰에 가까운 것들 다 가지고 계시네요. 진영루 선생님은 남기지 못하시나 보다. 한명수 선생님도 S20, 24 울트라로 남기셨고, 자, 우리 S20, 네, 20. 현재 여기 계신 분 중에 우리 문재덕 선생님과 우리 한명 선생님이 그래도 거의 아이폰 중에서는 16 프로 문재덕 선생님이 제일 최신 폰이고, S25, 예, S25, 최신 폰이네요. 갤럭시 S25, 예. 채시폰을 거의 뭐 다 채시폰을 가지고 계시네요. 지금 그래도 S22도 20도. 근데 이제 이게 최신에 아마 이번에 업그레이드 될 때 20도 같이 업그레이드가 됐는지 정확히는 확인을 못 하겠어요. 업그레이드가 됐는지. 그다음에 이제 S22 울트라 이렇게 가지고 계시는데 어 그러면 어느 정도 선생님들이 가지고 계시는 것들은 그래도, 제가 지금까지 강의했을 때보다, 본인의 모델명을 다 알고 계신 바는 이번이 처음이에요. 모르시는 분들이 꼭 나오셨었거든요. 근데 처음으로, 다 알고 계신 것 같아서. 그래서, 음,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오늘 다 한다라는 건 아닙니다. 이런 것들이 있다라는 걸 알고 계시면 좋아요. 이런 것들이. 근데 이런 내용들 말고, 선생님 이거는 이제 어디를 누르면 돼요? 우리가 상단바를 내리면 오른쪽 상단에 톱니바퀴를 누르게 되면 여기에 대한 내용들, 각각의 메뉴들을 다 볼 수 있잖아요. 이런 메뉴들을 볼 수가 있는데 우리는 오늘, 뭘 할 거냐면, 자, 선생님 이 폰에서 제 폰 보이시죠? 제 폰 보이시나요? 네, 네. 자, 지금 우리가 이제 이 폰에서 선생님들이 이제 상단바를 내리시게 되면, 상단바를 하면은 메뉴 여기죠. 여기서 이제 상단바를 이렇게 끌어내리면, 우리가 기본적으로 내리게 되면,
여기에 이제 어떤 통신사, 뭐, 그 다음에 블루투스 통신사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신호 받는 거, 그 다음에 와이파이, 그 다음에 알람, 뭐 이런 것들이 뜨죠. 여기 그 다음에 이 68은 현재, 배터리, 프로테이지고요. 요런 것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설정창, 이 동그라미, 여기를 눌렀을 때, 이걸 눌렀을 때, 이걸 했을 때, 이제 톱니바퀴 눌렀을 때 우리 설정이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있는 내용들을 다 알 수가 있어요. 여기서 하나씩 눌러보시면 각각의 기능들을 알 수 있는데, 이런 것들을 선생님들이 이제 찾아서 하시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선생님이 이제 휴대전화 정보, 내 폰이 뭐고, 내 전화번호가 뭐가 있고, 이런 것들은 나의 기본적인 정보는 여기 다 있어요. 휴대전화 정보 안에 다 들어와 있습니다. 휴대전화 정보. 이런 내용들이 여기 현재 다 톱니바퀴를 누르게 되면 알 수 있는 내용들이에요. 알 수 있는 내용들. 근데, 어, 업데이트가 되고 나서 이렇게 많은 기능들이 들어와 있는데, 지우개 누를게요. 자, 이렇게, 이 상태에서 선생님들이 여기 보이시는 거 있죠, 이거. 여기. 여기 보이는 것들. 와이파이, 블루투스, 무음, 그 다음에 윈도우와 연결, 요거는 이제 후레쉬, 요거는 이제 NFC 카드. 요런 게 있죠. 요거를 다시 한번 설정 한 번 더 내리면, 여기 더 많은 것들이 보여요. 그죠? 여기 더 많은 것들이 보입니다. 이 많은 것들이 보이는데, 여기서 보이는 것 중에, 아이폰도 있지만, 우리 스마트 뷰라는 게 여기 있어요. 스마트 뷰. 선생님들 스마트 뷰 혹시 보이시나요? 스마트 뷰? 스마트 뷰 보이시죠? 이 스마트 뷰가 뭐 하는 거예요? TV하고 연결하는 거. 마이크 켜놓고 하셔도 돼요. 예. 이게 화면 미러링이라고 나와 있는데, 지금 제 스마트폰이 지금 모니터에 이렇게 보여주는 것도 미러링이고, 그 다음에 이 스마트 뷰는 내 집안에 있는 전자기기가 이 스마트폰에서 감지를 합니다. 찾아놔요. 그래서 거기로 연결할 수 있는 TV 화면으로 내 스마트폰 화면을 보여주는. 그래서 내 스마트폰을 제어하게 되면 내 제어된 화면이 이 TV 화면, 이렇게 모니터 화면에 보이듯이 TV 화면에 보여지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이렇게 할 수 있는 건데, 근데 여기 있는 아이콘 중에 선생님들 다들 알고 계시는 것들 많죠? 여기. 여기 있는 것들. 이 빠른 설정창에 있는 아이콘들. 이런 것들이 있는데, 여기 지금 이거는 와이파이죠. 그죠? 여기 되어 있는 건 와이파이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리본처럼 생긴 건 블루투스. 블루투스가 뭐예요? 블루투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전자기기, 이 스마트폰과 연결할 수 있는, 어, 기기들이잖아요. 뭐, 이어폰이라든지, 자동차, 이어폰, 그 다음에 뭐, 시계, 이런 것들이 연결이 되고, 스피커, 무선 스피커, 이런 것들이 여기 연결이 되잖아요. 이런 것들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는 이제 아이콘 중에 이렇게 스마트폰하고 모니터처럼 보이는 거 있죠? 선생님 보이시나요? 스마트폰하고 모니터처럼 보이는 거? 요것도 스마트폰 미러링이에요. 미러링인데 요거는 이제 MS사 마이크로소프트사에서 나온 윈도우 스마트폰과 연결이라는 요 장치입니다. 그러면 내 스마트폰 화면을 여기 모니터 화면에 보여지게끔 해서 미러링도 되고 문자, 전화도 받을 수 있는 그런 기능이 여기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이제 MS사하고 로그인을 해서 내 스마트폰과 같은 로그인을 했을 때 같은 계정을 로그인을 하게 되면 PC에 스마트폰과 연결이라는 그 앱이 설치가 돼서 같이 스마트폰 화면을 PC 화면에서 같이 볼 수 있는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 마찬가지 요거는 후레쉬죠, 후레쉬. 이제 후레쉬를 끄고 키고 하는 거, 후레쉬. 그다음에 요거는 이제 NFC 카드잖아요. NFC. 요거는 이제 교통카드 기능이라든지 카드 결제할 때 쓰시는 그런 기능이 들어 있는 거고요. 필요하실 때 이렇게 하얗게 만들어 주셔야지만 이게 사용이 가능하다. 그죠? 가능하다, 이게. 그 다음에 이제 화살표 위아래로 되어 있는 거는 이제 데이터 사용하는 거. 그죠? 데이터 사용하는 거고, 우리가 여기서 제일 많이 써야 될 게 뭐냐면, 여기 보이시는, 사각형 모서리 이렇게 되어 있고, QR코드처럼 되어 있는 게 보이시죠? 요거. 예. 요거에 이제 QR코드예요. 요게 이제 QR코드를 인식을 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인데, 우리가 QR코드를 스캔하는 기능이 여기 말고 또 어디서 하죠, 우리가? 카메라에서 하죠, 카메라. 카메라에서도 스마트폰을 QR코드를 스캔을 할 수가 있는데, 여기서 QR코드를 스캔을 하게 되면, 여기서 QR코드를 스캔하게 되면, 화면이 좀 더 커요. 크게 보입니다. 물론, 카메라에서도 가능하지만, 여기서도 QR코드를 스캔할 수 있다. 그러면, 선생님들이 이제 카메라를 켜는 게 아니라,
빠르게 이 스마트폰의 상단바를 내려서 이 QR코드를 켜게 되면 이 QR코드를 찍을 수 있는 이 화면을 보여주는 거죠. 이렇게 화면을 QR코드를 찍을 수 있게끔. 그러면 QR코드를 찍게 되면 이제 할 수가 있는 거고요. 그죠? 그래서 이 QR코드를 찍을 수 있는 기능이 여기 들어있고요. QR코드. 그래서 이 QR코드로 하게 되면 잠시만 제가 QR코드를 하나 찍을 수 있는 걸 한번 보여드릴까요? 음, QR코드가 하나 있는데 이걸 찍게 되면 스마트폰하고 다르게 카메라로 될 경우에는 이 빠른 설정창에 있는 QR코드 스캔하게 되면 이렇게 화면이 크게 보여집니다. 이렇게 크게 보여지는데 카메라로 스캔을 할 경우에는 카메라로 얘를 QR코드 스캔할 경우에는 지금 보이는 것처럼 이렇게 노란 색으로 해서 나오는데 이 화살표를 눌러야지만 아까 같은 그런 화면이 크게 뜹니다. 이렇게. 그래서 내가 터치를 한번 더 해야지만 이게 기능이 더 나오게 되는데 이 QR코드는 바로 그냥 크게 화면이 보여지는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 기능은 이제 어, 모바일 핫스팟 기능을 쓸 수 있는 기능이고요. 모바일 핫스팟 기능. 그래서 이 모바일 핫스팟 기능을 켜게 되면 내가 무제한 데이터를 사용하고 있다면 주변에 다른 와이파이 데이터 요금제를 많이 적게 쓰시는 분들은 데이터량이 적기 때문에 금방 떨어질 수도 있잖아요. 근데 무제한을 쓰신다면 이거를 켜서 내 스마트폰이 와이파이 공유기가 되는 그런 기능으로 해서 10대까지 연결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모바일 핫스팟으로 연결하시게 되면 그 기능을 쓸 수가 있고 그 다음에는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번역이에요, 번역. 통역. 통역을 바로 할 수 있는 이 통역 기능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이 대화, 내가 여기서 이제 외국어가 나와 있는 부분을 누르게 되면 각각의 언어를 설정을 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마이크로 들을 수도 있고, 그다음에 내가 말한 것들이 여기에 텍스트로 글씨가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대화 모드로 통역이 되는, 대화 모드로 통역이 되는 기능이 바로 여기 A, 요 기능이 그 기능입니다. 요 기능이. 그래서 요런 것들을 쓸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요거는 이제 마이크하고 이렇게 줄이 쭉쭉쭉 있는 거는 내 음성이 자막으로 바뀌는 이런 음성을 자막 텍스트로 바꿔주는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는 아이콘이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 선생님 자주 쓰셔야 될 것들이 뭐가 있냐면 요게 이제 사각형의 비디오 카메라 같이 생긴 거 있죠? 이거 비디오 카메라. 요게 뭐냐면 화면 녹화 기능이에요. 화면 녹화 기능. 이 화면 녹화 기능인데 선생님 이제 스마트폰을 사용하시다가 내가 뭔가를 친구한테 받았다든지 어떤 앱을 쓰는 걸 뭐 쇼츠 영상을 봤든지 했을 때 이런 영상은 어떻게 만드는 거냐? 이런 영상 어떻게 사용하는 거냐? 이런 앱은 어떻게 쓰는 거냐? 아니면 이런 뭐 카드뉴스가 아닌데 카드뉴스 어떻게 만드는 거냐? 아니면 내가 스마트폰 현재 쓰고 있는데 요 기능이 현재 뭔가 문제가 돼서 내가 지금 잘 작성이 안 된다. 이럴 때 말로 표현하기가 힘들고 글로 작성하기 조금 힘들 때는 선생님들이 이 스마트폰 화면을 현재 문제가 되는 화면을 녹화를 하면서 그대로 선생님 말로 녹음을 하시게 되면 어 영상으로 저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화면 녹화를 할 수 있는 기능이에요. 이걸 켜게 되면 이 화면 전체, 이 스마트폰 이 화면 전체를 녹화를 해주고 내 목소리까지 들어갈 거냐? 아니면 목소리 없이 미디어만, 영상만 녹음을 할 거냐? 이렇게 할 거냐? 아니면 설정 안 하,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렇게 해서 선생님 녹화 시작을 누르게 되면 이 화면을 녹화를 하면서 바로 선생님이 설명을 하는 거예요. 설명을 하시면서 누구한테 알려드릴 수도 있는 거고요. 우리 이제 아까 누구였죠? 선생님 중에? 나가셨나? 박미두 선생님 같은 경우는 어르신들이 만약에 수업을 하시는데 잘 모르는 게 있는데 질문해서 잘 안 되고 그다음에 수업이 끝나고 집에 돌아갔을 때 모르는 부분이 있을 때 카톡으로 보내고 문자로 보내고 이렇게 하기에는 이해하는 부분 좀 안 된다 싶으면 이 화면 녹화를 알려드려서 이 화면 녹화로 선생님이 모르시는 부분을 요걸로 녹화를 하면서 말씀을 하시게 되면 그럼 정확하게 전달이 되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 이렇게 화면 녹화를 쓰시면 좋겠다라는 걸 알려주시면 돼요. 그래서 화면 녹화. 요 기능을 한번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요거는 이제 마이너스 있는 거, 요거는 방해 금지. 방해 금지입니다. 그래서 이 방해 금지를 누르게 되면, 시간, 어느 정도 전략. 이 방해 금지는 모든 전화 알림을 무음으로 처리하기 때문에,
어, 사용하셨다고 그러면 꼭 기억하셔서 꼭 해제를 하셔야 되는, 나중에, 무슨 일이 생기지 않게끔 꼭 해제를 해주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위치, 요거는 GPS입니다. GPS. 요 GPS는 꼭 켜놓고 계신 거 아시죠? 그래서 켜놓고 내가 스마트폰 위치라든지 현재 나의 위치를 알려줘야 되는 거기 때문에 요거는 꼭 어떤 위급상이라든지 어떤 전체적인 그런 상황에 있어서 꼭 위치 추적이 돼야 되기 때문에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요 어르신들한테도 꼭 위치 추적을 해서 할 수 있게끔 분실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 다음에 사용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화면 캡처 기능이 여기 들어있어요. 화면 캡처. 이게 이미지 그려져 있는 이 산처럼 되어 있는 거하고 이게 화면 캡처 기능입니다. 이렇게 화면 캡처돼서 자르기, 이렇게 샵 기능, 공유 이런 기능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원하시는 부분만큼 쓸 수 있는 이렇게 화면 캡처 기능이 들어있고요. 요거 역시 마찬가지 유선으로 화면 미러링하는 기능, 삼성 덱스 기능이고요. 요거는 이제 데이터를 주고받는, 요거에 공유받는 이 데이터를 공유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상당히 많은 기능들이 들어있고요. 그 외에 이제 배터리 절전하는 거, 그다음에 비행기 탑승 모드, 가로 세로 하는 거, 그다음에 화면을 어둡게, 그다음에 글자에 대한 어 이렇게 밝게 이렇게 진하게 되잖아요. 이런 게 고대비 글자, 색상 반전, 필터. 뭐 여러 밑에 것들은 뭐 크게 많이 사용하지는 않겠지만 어쨌든 이런 게 들어 있고요. 여기에 또 이제 챗GPT로 바로 갈 수 있는 이 앱이 연결이 또 되어 있습니다. 바로 GPT하고 바로 갈 수 있는 이런 기능을 앱이 바로 설치가 되어 있다면 바로 이 기능을 쓸 수가 있다라는 거죠. 여기 챗GPT, 여기 앱이 같이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선생님들이 이제 잘 쓰시면 뭐 실시간 자막도 있고. 그래서 여기에 빠른 설정 창 안에도 선생님들이 만약 이런 기능들을 쓸 수 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잘 활용하셔서 필요하실 때 화면 캡처라든지 화면 녹화라든지 뭐 위치 방해 금지 뭐 핫스팟 통역 요즘 통역 영어를 못해도 외국어를 못해도 진짜 요즘에는 외국인들과 대화할 수 있는 이 통역 기능 같은 거 이런 것들이 들어있고요. 그다음에 QR코드 스캔 카메라가 아니어도 내가 쓸 수 있는 이 QR코드 스캔 이런 기능들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런 기능들을 이제 알려드렸는데 어때요 선생님들? 지금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선생님들도 음, 기본적으로 여기 이제 빠른 설정 창에 있는 내용들을 알고 계셨나요? 네. 체육교 선생님 알고 계셨어요? 네. 네. 이런 것들을 잘 활용하셔서 이 화면 녹화라든지 QR코드 스캔이라든지 통역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잘 활용하셔서 일하실 때 활용하시면 훨씬 더 좋은 어, 기능을 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써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 들어가시면 중요한 것들은 여기 보시면 설정 창에서 이제 선생님들이 이제 중간중간에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런 것들 중에 이제 갤럭시 질문 AI 있습니다. 네 질문 예. 네, 저기 핸드폰 맨 밑에 저 부분들 제가 빨간색 맵을 쳤는데 그게 뭔지 예전에는 없었던 것 같아서요. 이거는 제가 별도로 설치한 화면 캡처 기능이에요. 앱 설치로 별도로. 해서 그래서 이게 빨간색이 전에 설정해 주신 거구나. 네. 요거는 제가 별도 앱을 설치해서 이 갤럭시에는 어 여기 갤럭시 굿락이라는 앱을 설치해서 굿락 앱 안에 다양한 기능들이 들어있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 중에 이제 화면 캡처 기능을 여기다 제가 바깥에다 빼놓은 거 기능이고요. 그 다음에 아까 이제 해줬을 때 여기 이 기능이 아니어도 여기 상단에서 아까 빠른 설정 창에서도 화면 캡처 기능이 있었잖아요. 이렇게 화면 캡처 기능을 쓰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쓰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외에는 이제 감사합니다. 선생님들 뭐 미러링, 그다음에 주변 기기 연결하는 거, 화면 밝기 이런 것들을 이제 활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 만약에 UI가 업데이트 7.0으로 바뀌면서 이 화면 이렇게 화면을 내렸을 때 지금 현재 왼쪽 화면을 내릴 때하고 오른쪽 화면 내릴 때하고 다르게 바뀌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 보면 보시게 되면 여기 왼쪽에 빠른 설정창 변경이라는 아마 메뉴가 혹시 있으신 분 계시나요? 여기 왼쪽에 화면에? 그걸 누르게 되면 요거 화면을
한 번에 지금 이렇게 알림과 같이 보여지는 그런 기능을 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같이 이제 나눠지는 그런 것들을 볼 수가 있고요. 여기 지금 알림 현재는 여기는 하나 아무것도 없잖아요. 아까 제가 지워서. 그래서 여기 지금 이번에 바뀐 거는 요거 따로 나오고 알림창 따로 나오고 이렇게 창이 UI가 바뀌어져 있는데 이거를 여기 지금 내리신 화면에서 왼쪽에 보시면 빠른 설정창 편집이 있는데 그걸 누르시면 두 가지를 한 번에 볼 거냐 나눠서 볼 거냐 이게 이제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한 번에 본다고 해놓으시면 이 화면 상단바를 내렸을 때 이 빠른 설정창과 선생님이 이 알림창하고 같이 보여지는 거예요. 그런 기능들을 쓸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지금 선생님들한테 알려드린 거는 기본적으로 이런 것들을 알려드렸고요. 그래서 오늘은 어떻게 보면 선생님이 스마트폰 사용하시는 데 있어서 그런 기본적인 것들을 보여드리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왼쪽에 이 화면에서 보시게 되면 다시 상단만 내리면 이 설정창 톱니바퀴를 누르게 되면 선생님 기본적으로 여기 보시면 이제 배터리가 있어요, 배터리. 배터리를 누르게 되면, 어, 이제 이 배터리 보호라는 기능이 새로 생겨서 이 배터리 보호라는 기능이 있어서 그냥 클릭하시게 되면 이렇게 기본과 최적화, 최대, 요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배터리 보호를 활성화 시켜주시고, 선생님 원하시는 거, 배터리가 이제 오랫동안 쓰게 되시면, 이렇게 수명에 여러 가지 영향이 미치게 된다고 해요. 그래서, 배터리도 보호하고 수명을 지속하게 하려면, 요런 것들을 이제 풀 충전한 거를 계속 충전하지 않고, 이게 떨어졌을 때만 충전한다든지, 그 다음에 이제 수면 중에만 이렇게 충전한다든지 자주 충전하시는 분들은 이 최적화 요 버튼을 눌러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배터리가 100%가 아닌 80%에 도달하게 되면 충전을 멈추는 요런 기능도 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이 편하신 기능으로 설정을 해놓고 사용하시면 배터리도 보호되고 수명도 오랫동안 쓸 수가 있습니다. 이런 기능들을 배터리 보호 기능에 들어있다라는 거. 배터리. 그 다음에 좀 올려보시면 그 다음에 이제 디바이스 케어라는 게 있을 거예요. 디바이스 케어. 디바이스 케어. 아이폰에서는 디바이스 케어라고 안 나오고, 다른 메뉴가 있던 것 같은데, 디바이스 케어가 있는데, 디바이스 케어로 오시게 되면, 여기서 이제 배터리에 대한 어떤 이런 사용량, 요런, 여기서 바로 들어갈 수도 있고요. 저장 공간도 볼 수 있어요. 저장 공간. 그래서 선생님 저장 공간에 대한 이런 기능, 그 다음에 메모리, 그 다음에 이제 앱의 보호를 얘가 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되어 있고, 자가 진단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선생님이 여기서 이제 지금 최적화 같은 걸 누르셔서 선생님이 내 스마트폰에 이제 사용하고 있는 내용들을 어 이제 정리를 해주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해놓게 되면 현재 내 스마트폰을 깨끗하게 좋은 상태로 유지할 수 있게끔 계속 만들어 주는 거죠. 이런 것들은 이제 가끔 선생님이 해주시면 돼요. 가끔. 가끔 이렇게 들어오셔서 메모리 현재 12메가인데 현재 7.3메가, 3기가까지 현재 제가 쓰고 있고 3.6기가만 현재 사용할 수 있다라는 게 나와 있고 그다음에 전체 용량이 510인데 283기가를 쓸 수 있어서 이제 이렇게 사용하고 있다. 이런 내용들을 이제 확인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우리가 스마트폰 사면서 기본적인 우리 이제 예전에 매뉴얼 주던 게 있었지만 지금은 이제 매뉴얼이 없어요. 그래서 이 매뉴얼에 대한 설명, 그다음에 내 스마트폰 가지고 있는 이 스마트폰에 대한 팁과 사용 설명서를 이렇게 스마트폰 안에 이제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업데이트가 됐다면 이렇게 UI의 기능에 대한 것들을 볼 수가 있고요. 이런 기능들을 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선생님들이 여기 보시면 이제 설정과 개인화에 대한 설명, 그 다음에 앱에 대한 얘기, 사진과 동영상 촬영하는 방법들, 그 다음에 보안 및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것들,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설명이 여기 다 들어 있어요. 그리고 사용 설명서를 누르게 되면 각각의 이제 그 기능들을 또 인터넷, 삼성 어, 인터넷으로 가서 이런 내용들을 또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각각에 들어가서. 이런 내용들을 선생님들이 이제 보시게 되면 만약에 여기 앱 및 생성성 누르게 되면 이런 기능들을 확인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각각의 이런 설명들이 여기 다 여기 들어와 있거든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확인을 하시고
팁과 사용 설명서로 내 스마트폰에 어떤 새로운 기능이 들어왔고, 이런 것들을, 이 새로운 기능이 보시면, 이번에 이제 앱 아이콘과 위젯 스타일을 원하는 대로 바꿀 수도 있고, 그 다음에 폴더 크기도 확대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나우바로 해서 중요한 과제를 놓치지 않게끔 해주고, 그 다음 알림을 그룹으로 관리할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동영상 촬영에 유용한 부드러운 줌 조절도 생겼고, 그다음에 노출값도 촬영할 수 있는 거, 그다음에 이런 기능들이 자유롭게 콜라주 만드는 방법, 동영상 자동 잘라내게 하는 방법, 뭐 여러 가지. 그다음 휴대전화를 PC 웹캠으로 쓴다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새로운 기능들이 업데이트됐다. 이런 것들을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만약에 이제 사진 및 동영상 보고 싶다. 이렇게 들어오시면 동영상을 슬로우 모션으로 즉시 전환하는 방법이 어떤 건지 눌러보시면 이제 그런 내용들을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자세한 설명들이 내 스마트폰 안에 이렇게 기능들이 들어있으니 찾아보시면 팁과 사용 설명서에 보시면 되고요. 어, 여기 있는 내용으로 내가 다 찾아보기 힘들어. 그러면 선생님이 돋보기를 클릭하셔서 선생님 원하시는 내용들을 검색을 하시게 되면 그 키워드가 이게 있다 그러면 그 키워드에 맞춰서 내가 이런 것들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자세하게 주제별로도 이렇게 나와 있고요. 이런 내용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뭐 성능에 대한 걸 내가 알고 싶다. 그럼 배터리, 디스플레이, 뭐 이런 것들을 찾아볼 수가 있는 거고요. 그다음 폰 화면 꾸미는 거에 대한 것들, 뭐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이렇게 선생님 꾸며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만약에 이제 밤에 쓰면 유용한 것들, 뭐 이런 거 선생님이 이제 활용해서 사용하시면 될 것 같아요. 뭐 텍스트로 쓰셔도 되고 마이크를 이용해서 말로 검색을 하셔도 됩니다. 이런 기능들이 다 들어있다. 이제는 우리가 이제 텍스트 쓰는 것도 있지만 텍스트를 써도 되지만 실질적으로 선생님들이 스마트폰에 있는 기능으로 말로써 설명을 하시면 더 좋을 듯 합니다. 그래서 이런 기능들이 들어있고요. 그 다음에 선생님들 이제 스마트폰에 보시면 음, 뭐가 또 있냐면 이 사이드바가 있는 게 있어요. 이렇게 사이드. 지금 여기 하얗게 뭔가 보이시죠? 이렇게 보이는 거. 요거 지금 잘들 쓰시나요? 선생님들도? 사용하세요? 쓰고 안, 계시나요? 우리 체육자 선생님 쓰고 계세요? 사용하세요? 마이크 켜시고 한번. 안 쓰고 있어요. 안 쓰고 있으시고 네. 쓰시는 분이 거의 없으신가요? 이거는? 음. 요게 있는지도 모르실 거예요. 잘 이렇게 화면에 하얗게 이렇게 있는데 이게 잘 안 보이셔가지고 요걸 이렇게 옆으로 돌리면 여러 가지 기능들이 또 들어있고 편집도 가능하고요. 내가 이 내용들을 이 앱에 넣어서 내가 쓸 수가 있고요. 이런 기능들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런 앱에 대한 설명들을 할 수 있고 표시 요런 기능들이 들어있는데 잘 사용들 안 하시더라고요. 이런 것들을. 그래서 옆으로 이렇게 밀게 되면 내가 뭔가 이런 사용하는 것들을, 그다음에 이제 이 클립보드도 잔뜩 들어가 있고요. 나침판도, 들어가 있고요. 뭐, 물론, 모든 스마트폰, 현재 선생님 아까 쓰셨던 스마트폰을 다 이 기능이 들어있는 건 아니지만, 이렇게 좋은 기능들이 들어있지만, 잘 쓰질 않더라고요. 잘 안 쓰게 되더라고요. 왜냐면, 여기 있는 기능들이 여기 다 옆에 있는 기능이기 때문에, 빠른 설정창처럼 들어가서 쓸 수 있는 거다 보니까, 그렇게 많이 쓰지는 않지만, 어떨 때 유용한 기능으로 사용하시게 되기도 하더라고요. 그리고 클립보드가 또 여기 있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여기 다 저장이 되어 있거든요. 내가 복사했던 것들은 여기에 들어와 있어요. 복사했던 것들이. 그래서, 쓸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옆에 사이드 메뉴, 이 사이드 메뉴에 대한 것들도 확인을 한번 해보시면 더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렇게 사용해 보시면 선생님들이 쓰는 데 있어서, 어, 이렇게 다양한 기능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이 다양한 기능들을, 그런 것들을 볼 수가 있고요. 그러면 지금 제가 이제 이런 내용들을 이렇게 좀 정리를 해봤어요. 이렇게. 그 스마트폰에 대한 정의, 뭐, 주요 특징, 뭐, 터치스크린, 인터넷, 우리 생활에 미치는 영향, 뭐, 이런 것들을 해서 제가 이제 스마트폰에 대한 것들을 정의를 해달라고 했더니, 이렇게 AI가 이렇게, PPT를 만들어 준 거거든요. 그래서 운영체제, 안드로이드가 있고, 그 다음에, 아이폰, iOS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어, 크게는 이렇게 두 종류가 되어 있고요. 근데 이제 제가 샤오미도 안드로이드인데, 사용하는 화면 UI는 거의 아이폰 거더라고요, 아이폰. 그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런 것들에 대한 확인 경로는,
휴대전화 정보 안에 가보시면 있다. 이런 것들이 되어 있고, 그 안에 이제 확인 경로, 마찬가지 휴대전화 정보 안에 제조사, 모델명,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렇게 확인하시면 되는 거고. 근데 통신사, 선생님이 통신사 이제 그 우리 스마트폰 보시면 통신사 나왔잖아요. 이게 보시면 왼쪽 상단에. 저는 이제 KT를 지금 쓰고 있는데, 꽤 오랫동안 KT를 사용하고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상태 표시줄에 따라서 나오는 거, 디바이스 정보, 디바이스 케어하는 거, 이런 것들을 이제 선생님이 정리해 주시면 좋다라는 걸 정리해 봤고요. 그다음 화면 끄고 켜는 거, 일부 모델, 또 화면을 굵게 누르는 거, 이런 방법들, 그다음에 화면 잠금하는 방법, 뭐 밀어서 잠금하는 것도 있고, 패턴도 있고, 핀도 있고요. 얼굴 인식, 요즘에 얼굴 인식을 많이 하죠. 그다음에 지문 인식. 예전에 이제 비밀번호나 패턴을 많이 했는데, 뭐 핀 번호도 하기도 하고요. 근데 지문 인식하고 이제 얼굴 인식으로 화면 잠금 해제를 하잖아요. 꽤 많이 쓰고 있죠. 이렇게 사용하고 있다라는 거. 그래서 이제 물리적인 버튼, 이런 아이콘들에 대한 설명을 정리를 해봤고요. 다음에 이제 이렇게 되어 있는 것들, 이렇게 전원 버튼, 충전 단자, 볼륨 이런 것들이 있고요. 뭐 이렇게 길게 누르고, 뭐, 스와이프 밀게 하고, 그 다음에 길게 누르고, 이런 것들을 좀 정리를 해봤어요. 네, 앱스, 홈화면, 상태 표시줄, 화면 반응, 이렇게 멀티태스킹, 내비게이션 바, 밑에 있는 거, 이런 것들이 볼 수가 있죠. 여러 가지 아이콘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좀 정리를 해봤는데, 이 밝기 조절하는 것도 있고요. 여러 가지, 뭐, 저장 공간, 아까 보여드렸죠. 디바이스 케어에서 저장 공간 하는 거.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선생님들이 요거는 조금 있다가 우리가 이제 쓰시다가 보시면 그러니까 이제 연락처나 이제 문자 같은 거 있잖아요. 연락처 이제 문자 같은 거 있는데 이 여기 보시면 연락처에 가서 이 삼선을 누르시고 설정에 가셔서 선생님들이 만약에 이제 이런 것들 어 연락처들 요런 휴지통 이런 것들 그다음에 연락처 가져오기 이런 것들이 이제 들어 있습니다. 휴지통도 30일 보관하는 거 요런 내용들 볼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문자 메시지에서 삼선을 누르게 되면 역시 설정으로 가시게 되면 여기 이제 차단 번호 관리라는 게 있죠. 여기 하시잖아요. 차단 번호. 스팸 및 차단 번호. 그래서 악성 메시지 차단해서 선생님이 이렇게 차단해 주시면 인텔리전스로 얘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인터넷진흥원 및 경찰청에서 악성으로 분류된 메시지와 전화번호를 자동으로 분류해 주는 거예요. 자동으로 차단해 주는 기능. 이게 어딨냐? 선생님 보시면 메시지 설정에 들어오셔서 스팸 및 차단 번호 관리. 요거를 해서 악성 메시지 차단. 요거를 이제 활성화 시켜주시면 돼요. 인텔리전스도 차단. 요것도 해주시면 되고요. 그러면 불필요한 메시지하고 이제 전화번호 있잖아. 이런 것들 얘가 자동으로 차단해 주는 거예요. 인터넷진흥원하고 경찰청에서 만든 요 기능으로 쓸 수가 있고요. 다음엔 그래서 문자 하실 때 이제 그렇게 사용하시면 불필요한 문자라든 이런 것들을 좀 쓰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최근에 강의를 나갔다가 이제 마지막 수업인데 이제 그 수강생이 오시질 않으셨어요. 그래서 왜 안 오셨나 이제 걱정을 했었는데 그 다음날 문자가 왔어요. 다음날 문자가 왔는데 그분이 이제 정년 퇴임을 하시고 퇴직금을 받으셨어요. 퇴직금을 받으셨는데 어 폰지 이 보이스피싱을 당하셔가지고 퇴직금 3,500만 원을 그대로 다 날리셨어요. 그대로. 그래서 그때 이제 저한테 되게 자랑스럽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 코인 투자를 아주 쉽게 했다고 그래서 그걸로 나는 이제 노후 대책을 하신다고 저한테 이제 이제 뭐 자랑 아닌 자랑으로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게 사기였던 거예요. 그 퇴직금을 거기다 다 넣었는데 그게 다 이제 사기로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 마지막 수업을 못 오시고, 그것 때문에 경찰서하고 어디에 이제 자료 이제 어떻게 받으려고 하는데, 받았으면 좋겠는데, 이게 쉽지 않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야말로 이제 퇴직금을 다 날리시게 돼서, 이제 그런 경우 있었고요.
진짜 제 주변에서도 은근히 이 뭐, 보이스피싱이라든지 인터넷 피싱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때문에, 어, 진짜, 어, 이렇게 돈을 많이 빼가게 된 그런 경우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최근에 저도 지난 봄에, 휴대폰 문자로 그 경조사, 그 조사 문자가 온 거예요. 누가 돌아가셨다고 해서 문자가 와서 아시는 분인데, 그래서 저도 이제 클릭을 했죠? 클릭을 했는데 들어갔는데 뭘 설치를 하라고 뜨는 거예요. 그래서, 어? 이게 뭐지? 왜 여기를 들어가는데 설치를 하라고 뜨지? 이건 아닌 것 같아서 다시 나와서 한 번 더 확인을 했어요. 근데 이 선생님의 부모님이 돌아가셨다고 했는데 이 선생님의 부모님은 이분이 나이가 되게 많으시기 때문에 부모님이 돌아가실 수 있는 나이가 아니거든요. 진작에 돌아가신 상황이었거든. 자세히 문자를 보니까 저도 이제 순간 보고 들어가 버렸는데 더 안 들어간 거죠. 더 들어가서 클릭을 했으면 저도 설치가 된 건데, 그런 경우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그 상황을 본인은 몰랐던 거예요. 본인은 몰라서 주변 사람이 잔뜩 저희 강사 쪽인데, 강사 쪽 사람들이 그 선생님한테 이제 다 연락을 해버린 거죠. 이런 문자가 다 왔으니까 다 안내 문자 보내시라고 해가지고, 어, 그런 이제 경조사 문자로 크게 날라왔던 거. 뭐, 진짜 그런 것들이 제가 강의하면서도 이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 두려운 것도 없지 않아 있고 어렵다고 하다 보니까 근데 그 문자 메시지나 전화가 진짜 하게끔 와요. 진짜. 그 문자 같은 경우는 진짜 그런 것도 있고 먼저 전화도 어떻게 하지 못하게 할 만큼 그 전화가 와서 전화 받은 이 상대방으로 하게끔 그, 다른 사람한테 얘기도 못 하게끔 이 사람이 조정을 하게 되고, 이런 것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진짜 주변에 보이스피싱이나 이런 것들을 하실 때, 좀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때 이제 우리가 많이 설치하는 프로그램이, 어, 뭐예요? 우리 선생님 누구시지? 박민 선생님 나가셨네? 우리가 이제 많이 설치했던 프로그램이 바로 코난이에요. 코난. 시티즌 코난. 그래서 시티즌 코난은 꼭 주변 분들한테 설치를 해 주시게 하셨으면 좋겠어요. 여기 계신 분들은 다 설치되어 있죠? 안 돼 있나요? 안 돼 있어요? 설치되어 있어. 우리 김명선. 우리 체육사 선생님 안 돼 안 돼 있어요 하셔. 있는데요. 안 안 돼 있어요? 했는데. 예. 요거는 플레이스토어에 가셔서 시티즌 코난 꼭 찾으셔서 설치를 해 주세요. 그러면 얘가 내 스마트폰에 새로운 앱이 설치한다든지 어떤 이상한 앱이 설치되는 걸 얘가 막아줍니다. 막아주고 만약에 뭐가 설치가 되어 있다면 얘가 그걸 찾아줘요. 그렇기 때문에 선생님 이제 설치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처음에 설치할 때 본인의 생년월일하고 이름만 입력을 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만 해주시면 바로 쓸 수 있게끔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요거 활용하시면 될 것 같고요. 시티즈 코난. 요거는 꼭 저희가 이제 이 스마트폰 활용 강의할 때 많이들 알려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쓰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이제 지금부터는 뭘 할 거냐면, 선생님들이 이제 우리가 이제 스마트폰이 AI 기능이 많이 늘어났잖아요. AI 기능이 많이 들어왔어요. 그죠? AI 기능이 많이 들어오다 보니까 선생님 어떤 뭐 이메일이라든지 어떤 문자 메시지라든지 그 다음에 어떤 축하 메시지라든지 이런 거 보내실 때 혹시 AI로 축하 메시지를 만들어 달라고 요청해서 축하 메시지 같은 거 보내신 적 있으세요? 그런 적 있으신가요? 우리 이정민 선생님 뭐 보내신 적 있으세요? 전혀 없으세요? 그러면 스마트폰을 AI로 활용해 보신 적은 있으세요? 질문을 던져보신 적도 없고? 그러면 저는 우리가, 음, 뭐냐면, 선생님이 만약에 이제 쇼핑을 하셨어. 네이버 쇼핑을 했는데, 그 리뷰를 쓰게 되면, 포토 해서 리뷰 쓰게 되면 이제 포인트를 돌려주잖아요. 그런 것도 해보신 적 있으시죠? 그런 거는. 리뷰 작성 같은 거 해보신 적 있으시죠? 그 리뷰 쓰실 때 거기서 이거 무슨 말을 써야 될지 방문 리뷰를 하든 내 상품 구매 리뷰를 하든 어떤 그런 리뷰 그런 거 쓸 때도 좀 잘 쓰고 싶은데 막상 머리에서 떠오르는 게 별로 없어.
이런 것들을 이제는 AI 힘을 빌어서 AI한테 요청을 하게 되고 할 수 있게끔 이제 스마트폰이 이제 그런 기능을 기본적으로 장착이 됐어요. 장착이. 그래서 이번에 원래 이제 갤럭시 폰만 그 기능을 쓸 수 있다가 이번에 아이폰도 이번 업데이트가 됐죠. 아이폰도 이번 업데이트가 되면서 어 아이폰 16, 그다음에 15, 14까지 됐대요. 13은 안 됐대요. 안 해줬대요. 그래서 그 기능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글쓰기 어시스트라는 기능이에요. 글쓰기 어시스트. 그 글쓰기 어시스트 기능인데 내가 글을 쓸 때 중요 키워드 한 10자 정도만 선생님이 써주시면 얘가 알아서 선생님 원하는 패턴으로 글을 써줍니다. 알아서. 그 써주는 기능을 우리 이제 배워보려고 하는데 우리 스마트폰에는 선생님이 가지고 있는 스마트폰에는 우리가 자판이 이렇게 열리게 되면 자판이 어떤 글씨를 쓰려고 자판이 열리게 되면 왼쪽 자판 위에 이렇게 반짝반짝하는 요 별 모양 같은 게 생겨 있을 거예요. 요게 삼성 키보드 자판을 쓸 때, 삼성 키보드 자판을 쓸 때만요. 다른 키보드 자판이 아니라 그래서 키보드 자판 요게 들어와 있어요. 요걸 클릭을 하게 되면 만약에 어떤 아이디어가 필요하고 누구 이제 우리 최민경 선생님이 생일인데 생일 축하한다고 문자 메시지 보내고 싶은데 그냥 최민경 선생님 생일 축하합니다. 오늘 하루 좋은 하루 보내세요. 요 정도 문자가 대부분일 거라고요. 그죠? 요 정도 문자가 대부분인데 요거를 좀 더 이쁘게 포장을 해서 글을 보낼 수 있게끔 하는 게 바로 요 기능이에요. 요 기능. 그래서 요걸 클릭을 하게 되면 요런 화면이 떠요. 그래서 글을 작성하는 화면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럼 글 작성을 화면을 보이게 되면 요런 팝업 창이 또 바뀝니다. 요런 팝업 창이 바뀌는데 여기에는 이제 글을 125자까지 쓸 수 있는데 여기에 보시면 글로 쓰고 싶은 주제나 키워드를 입력하고 글쓰기를 요청해 보세요. 질문에 대한 답변이나 추가 정보를 받을 수는 없지만 글 쓰는 것에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고. 그냥 글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변 이런 거 받을 수는 없어요. AI처럼 제미나이나 챗GPT처럼 내가 뭘 알아줘, 뭘 해줘 이거 했을 때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진 않지만 이런 글을 쓰고 싶은 본인의 의지가 있을 때 그 글을 예쁘게 써준다는 거죠. 예쁘게 써주는데 요 기능을 한번 우리가 써보려고 합니다. 제가 먼저 보여드리고 선생님들도 혹시 이 기능이 내 스마트폰에 자판을 열었을 때 뭐 카톡이든 문자든 자판을 열었을 때 요 자판에 여기 별표 이게 반짝반짝하는 게 있으면 같이 이제 해보시면 돼요. 제가 먼저 하고 자 먼저 우리가 톡을 열었을 때 우리 이제 전체 톡방을 한번 가볼게요. 여기다 넣었을 때, 여기다가 넣게 되면 조금 애매하겠다. 자, 그러면, 어, 저한테 한번 써볼게요. 그냥 저한테 써도 마찬가지 나오니까. 이렇게 쓰고, 여기 별표를 딱 누르게 되면, 여기 글 작성이 나옵니다. 글 작성. 그럼 글 작성 클릭을 해요. 그러면 여기 이제 이렇게 나와요. 그럼 여기다가 선생님 쓰고 싶은 글을 쓰시게 돼요. 근데, 그 쓰는 글을 내가 일반으로 쓸 거냐, 여기 화살표를 누르게 되면, 이메일 용도냐, 이메일도 우리가 쓰게 되면 좀, 이 사람한테 답장을 보내야 되는데, 이메일 쓸 수 있는 내용이 조금, 뭐 맨날 뭐 수고했어요, 뭐 잘 받았어요, 뭐 이렇게 해요. 그냥 간단하게 보내는데, 그런 것들을 좀 더 잘 썼으면 하는 방법. 그 다음에 소셜 미디어 형태. SNS에 올리는 소셜 미디어 형태로 써주는 거. 뭐 이모티콘도 막 쓰고 이런 거 기능이거든요. 그리고 댓글. 만약에 블로그 같은 거 썼는데 블로그 누가 와서 댓글 좀 달아달래. 댓글 쓰려고 하는데 뭐 포스팅 잘 보고 갑니다. 그다음에 뭐 잘 지내세요. 뭐 이렇게 쓰는데 요 정도 말고 좀 더 예쁘게 125자까지 예쁘게 글을 써준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해줄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오른쪽에 보시면 이 공선안이 있는데 정중한이 있고 친근한이 있고 공선안이 있어요. 그래서 공선안이나 정중한은 약간 상대방이 조금 이제 윗어른이라든지 아니면 조금 동년배 이상 되는 사람한테 보낼 때는 정중한이나 공선한을 쓰시면 되고요. 친구나 친구 이하일 경우에는 뭐 후배나 이럴 경우에는 친근한으로 쓰셔도 괜찮아요. 클릭해서. 근데 일반적으로는 공선한으로 쓰시게 되면 거의 무난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쓰시고 만약에 여기다가 어 제가 일반적인 글로 한번 써볼게요. 음,
주셔서 감사합니다. 요렇게 대체로 요 정도 많이 간단히 되면 오늘 교육 끝나고 나서 줌 교육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요렇게 쓰고 그냥 땡 칠 거라고요, 거의 다. 그쵸? 이렇게 쓰고 마는데 이거를 만약에 일반적인 글로 공손화로 만약에 생성을 여기 글을 딱 생성을 딱 누르게 되면 얘가 글을 써줘요. 자, 이렇게 해서 오늘 귀한 시간 내어 줌 교육에 참석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준비한 내용이 유익하고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앞으로도 더욱 알찬 교육으로 찾아뵙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교육에도 뵙기를 기대하며 좋은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글을 써준다는 거죠. 이렇게. 이렇게 글을 써주고 선생님이 원하시면 적용 누르면 되고, 아, 여기 마음에 안 들어. 그럼 새로 고침 한번 누르면 다시 또 써줘요. 새로 고침 누르면 얘가 새로운 글로 다시 작성을 해준다는 거죠. 조금 바뀐 내용으로 써주게 됐죠. 이렇게 해서 적용 누르면 여기에 바로 이렇게 복사 붙여넣기 하지 않아도 이 내용의 글이 간다는 거죠. 이렇게. 이렇게 가서 편하게 선생님들한테 만약에 이런 것들을 이렇게 해서 쓰시게 되면 너무 편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 일반적인 글을 썼는데 이게 이번에 그 글이 아니라 여기다가 생일 축하해. 음흠. 여기서 이렇게 해놓고 여기다가 어 만약에 이제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지용아 생일 축하해 라고 했을 때 일반적인 그 소셜 미디어 형태로 해놓고 이거는 이제 반말을 했으니까 친근한으로 바꿔볼게요. 친근한으로 바꿔서 이렇게 해서 생성 딱 누르면 이제 어떻게 써줄까요? 요렇게 이제 이모티콘까지 이렇게 넣어서 요런 식으로 보내준다는 거죠. 요런 식으로. 그러면 선생님들이 만약에 이제 글을 쓰실 때, 이거 뭐 카톡도 되고 문자도 되고 선생님 자판이 열리는 텍스트 창이나 어느 창이든 이거를 선생님 쓰셔도 되는 거죠. 이렇게 쓰셔도. 그리고 만약에, 그게 안 보이는데, 지금? 아이콘이? 아, 선생님 삼성 키보드 쓰세요? 네. 삼성 키보드 아까 최익자 선생님이, 예, 예, 최익자 예. 선생님이 S25 울트라인데, S25인데? 근데 안 보이는데요? 요게 지금 이게 안 보이신다고요? 예, 예, 예. 예. 지금 아무리 찾아도 지금 없어가지고, 어. 뭘 됐죠? 그러면 선생님이 혹시 여기서 설정에서 갤럭시 AI에서 글쓰기 어시스트를 이거를 꺼놓으셨을 수도 있어요. 아, 그래요? 예. 그 설정이 설정으로 들어가죠. 들어오셔서 설정. 자, 상단바 내려서 톱니바퀴 누르시고 여기 올라오시면 갤럭시 AI라고 혹시 있으시나요? 예, 여기 기능들이 들어가 보시면 통화 어시스트도 쓸 거냐 이게 활성화시키고 글쓰기 어시스트 쓸 거냐 활성화시키고 그 다음에 통역도 할 거냐 대화 중에 통역하는 거 이렇게 쓰는 거 이런 기능들 그 다음에 뭐 포토 어시스트 뭐 그리기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이 들어 있거든요. 근데 여기 선생님 글쓰기 어시스트에서 있으신가요? 아니, 아니, 못 찾았어요. 갤럭시 진행하세요. AI가 없어요? 예, 예, 예. 어? 여기 설정 누르시고 설정 톱니바퀴 상단바 네네. 톱니바퀴 네네. 누르시고 들어오시면 화면 좀 올리시면 갤럭시 AI라고 없으세요? 영어로 이렇게 갤럭시 AI, 아, 갤럭시 AI 없으세요? 네네. 있을 것 같은데, 이거? 아, 제가 이게, 못 찾는 것 같아. 계속 강의하시죠. 예, 예. 예, 이렇게, 요 갤럭시 AI를 찾으셔서 글쓰기 네네. 어시스트를 여기에 활성화 시켜주시면 돼요. 그럼 요게 나타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알겠, 이제, 저 같은 경우는, 그래서, 어떨 때 또 많이 쓰냐면, 요런 글을 쓸 때도 있지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블로그 댓글 쓸 때라든지, 그 다음에 뭐 상품 구매했는데 상품 리뷰를 쓴다든지, 어디 식당을 방문해서 식당 방문 리뷰를 쓴다든지, 방문 리뷰를 쓴다. 이런 거 할 때도 요걸 써서 선생님이 이렇게 해서 클릭을 하게 되면 글 작성으로 가셔서 여기다가 원하는 글로 쓰는 거죠. 방문 리뷰를 쓰는 거라면, 뭐, 어떤 카페를 방문했다. 그 카페에 대한 키워드를 쓰고
그다음에 뭐 커피, 그다음에 빵, 되게 맛있었다. 그렇게 해놓고 다음에 또 방문하고 싶어요. 이렇게 해놓고 소셜 미디어 형태 아니면 댓글 형태로 해서 공선안으로 딱 바꿔버리면 글을 예쁘게 얘가 글을 써준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쇼핑 같은 거 하잖아요. 쇼핑을 만약에 한다면 네이버 쇼핑을 해서 만약에 장바구니 있고 이런 것들이 있다면 여기서 제가 가서 이런 리뷰 쓰는 거 있죠. 리뷰 쓰는 거. 리뷰를 포인트 써서 이렇게 리뷰를 써서 리뷰 쓰기 해서 이런 것들을 여기다 쓰는 거죠. 그러면 누르고 특 클릭하게 되면 뜨죠. 그럼 여기 바로 이렇게 써서 글 작성을 한다라는 거죠. 그다음에 배송이 빨라요, 뭐 제품이 좋아요, 가성비 뛰어납니다, 뭐 이런 얘기들을 여기서 사용한다는 거예요. 여기서. 그래서 이렇게 글쓰기 어시스트를 이용해서 선생님이 쓰고 싶은 글들을 사용하시는 요게 이제 지난 2월 달, 3월 달인가 요런 기능들이 이제 카톡에도 이렇게 들어오게끔 됐고요. 요런 자막을 쓸 수 있게끔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요런 쓸 수 있게끔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런 기능들을 사용하시면 그래서 글쓰기 어시스트 사용하는 방법 이런 것들을 써보시면 어떨까 해서 알려드렸습니다. 어때요? 선생님 써보시니까 어떠세요? 지금 우리 들으신 분들 써보셨나요? 우리 이정민 선생님 사무총장 써보셨어요? 예, 잘 지금 돼요? 해봤더니 너무 좋아요. 네, 이런 것들 지금 이제 그 강의 들으면서 네, 글쓰기를 한번 작성을 해봤거든요. 네, 예. 네, 조금 전에 이제 스터디 잠깐 어떤 모임이 있었는데 음, 거기에 대한 감사글을 좀 적어 달라고 했더니 정말 잘 그 적어줬어요. 그래서 혹시 몰라서 새로 고침도 다시 한번 해봤더니 다른 문구가 이게 네, 추가되죠. 생성되더라고요. 네, 예, 그래서 네. 그거 복사해가지고 보냈어요. 네, 그렇죠. 여러 가지 네, 기능들이 들어 있습니다. 이렇게 네, 네. 맞춤법, 뭐 번역 이런 것들이 들어 있고 하지만 선생님이 이렇게 사용하시게 되면 이런 기능을 글쓰기 어시스트를 통해서 내가 쓰고 싶은 글들을 그래서 여기 뭐 일반 글도 있고 이메일 글도 있고 그다음에 뭐 소셜 미디어 형태도 있고 그다음에 댓글 형태도 있고 뭐 친근한 정준한 공손한 요 방법을 선택을 해서 내가 원하는 글들을 몇 가지 키워드만 입력을 해주면 얘가 잘 써주기도 해요. 근데 너무 키워드를 이제 내가 이제 방문자인지 아니면 손님인지 이런 거에 따라서 이제 좀 달라질 수가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그것만 구별해서 잘 써주시기만 하면 잘 이 글들이 AI가 작성을 해줍니다. 우리 이제 그 아이폰에서도 이 기능이 들어와 있죠. 우리 문제서 선생님 그쵸? 잘 쓰시나요? 우리 선생님도? 안 쓰시나요? 쓰실 일이 별로 없으세요? 예, 아니, 지금 오늘 처음 봐가지고, 예, 네. 이 아이패드 있으니까 지금 연습을 해보니까 좋은 것 같네요. 네, 이렇게 해서 써보시면 이걸 기능을 뭐 제미나이 예전 같은 제미나이에다가 생일 축하글을 써줘 뭐 소셜 미디어 형태로 써달라고 얘기해도 되고 챗GPT한테 써달라고 해도 되고 이런 것들이 가능했잖아요. 근데 그거를 굳이 여기에 왔다 갔다 하지 않아도 지금 현재 내가 쓰고자 하는 이 채팅창에서도 충분히 그 글을 쓸 수 있다라는 거죠. 근데 이거는 이제 뭐 카카오톡에서만 쓸 수 있는 게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뭐 문자에서도 이게 가능하고 그 문자에서도 내가 쓴다 그러면 여기 이 자판이 뜨기 때문에 삼성 키보드 자판이기 때문에 이 자판을 내가 쓸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선생님 충분히 쓸 수 있는 기능들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기능들이 들어있긴 하지만 이제 말로써 이제 우리가 문자를 보낼 수도 있잖아요. 말로 문자 보내는 거. 선생님 보시면 여기 이제 글을 쓸 수도 있고 이미지도 추가할 수도 있고 사진을 찍을 수도 있고 플러스 버튼을 누르게 되면 이 많은 이 아이콘들이 또 있습니다. 이런 아이콘들이 연락처 이미지, 메시지도 예약을 할 수가 있고요. 빠른 응답 문구도 작성을 해줄 수가 있고 뭐 음성 녹음, 뭐 오디오 파일 뭐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을 보내줄 수 있다라는 거. 그리고 내 목소리를 음성 파일로 보내는 기능. 내 목소리를 음성 파일로 녹음을 해서 보내는 기능. 이런 것도 들어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문자 메시지 보내실 때도 음성으로 보낼 수 있는 이런 기능들이 들어있다. 이렇게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글씨 쓰는 데 있어서 이렇게 어느 글씨 쓰는 든 어떤 문자를 입력하는 창에 오시면 이게 삼성 키보드 안에서는 이런 아이콘이 뜰 거고 이런 아이콘에서 글 작성을 클릭을 하게 되면 AI 글 써주는 이 글쓰기 어시스트를 활용해서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쓰시게 되면 이런 내용들이 나오고, 그다음에 세로 고침으로 선생님이 사용하시면 되겠다.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또, 그다음에 뭐 여러 가지 내가 이제 복사했던 어떤 글들을 선생님이 이제 복사해서 또 하시게 되면 그 복사된 글에서도 이렇게 창이 떠요. 또, 그럼 창이 또 뜨게 되면 그 문자에 대한 철자, 문법, 이런 문장 스타일을 내가 바꿀 수 있는데 200자 이상 글자를 클릭을 해야지만 이게 인식을 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가능하고요. 선생님이 이렇게 보내는 문자가 200자 이상 됐을 때면은 이런 기능들이 나와요. 그래서 철자, 문장 스타일, 요약, 잠깐. 요약, 그 다음에 글머리 기호, 표까지도 만들 수 있는 이런 기능들이 들어 있습니다. 그러면 요게 이제 제가 200자 이상이 되는 문장이 있는지 봐야 되겠는데, 제가 오늘 아까 보냈던 것 중에, 아침에 보냈던 것 중에, 요 글자가 만약에 이거를 내가 꾹 누르게 되면, 선택 복사를 하게 되면, 여기서, 요 상태에서는 이게 뜨질 않네요. 여기서는 이 기능이 뜨질 않고, 아까, 여기서 요걸 클릭을 하게 되면 요 상태에서 이제 철자, 그 다음에 철자 문법. 그럼 5자 이상을 선택을 하고 다시 해보라고 하죠. 이렇게 눌러서 여기다 갖다 놓고 여기다가 이제 해놓고 철자 문자 음, 이렇게 나오죠. 이렇게 해놓은 거를 여기서 눌러놓게 되면 글쓰기 어시스티로 글머리 기호도 200자 이상 여기서 이제 200자 이상이 되는 거예요. 그죠? 이렇게 복사 붙여넣기 해놓은 상태에서 선생님이 쓰시게 되면 그 기능들을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능들 자체가 또 활용하시게 되면 여기 이제 복사 붙여넣었을 때 요 기능으로 네, 요 화면이 뜨게끔 나타났을 때 철자 문법이라든지 문장 스타일이라든지 요약이라든지 글머리 기호이라든지 표라든지 이런 것들도 바꿀 수 있다. 근데 이거는 철자 문법은 좀 쓰긴 하겠는데 나머지는 크게 그렇게 사용할 일은 별로 없더라고요. 요 부스워시드의 추가 기능 자체가. 이런 것들이 이제 그런 것들이 들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선생님들이 카카오톡에서 나와의 채팅 많이 하시나요? 카카오톡에서 나와의 채팅? 그죠? 많이 하시죠? 그 거의 나와의 채팅 하실 때 무슨 기능을 쓰세요? 뭐 메모장 기능이죠? 거의 메모장 기능. 그죠? 메모장 기능으로 많이 쓰는데, 근데 이제 메모장 기능을 쓰고 계시는데, 선생님들이 이제 이걸 쓰셨을 때, 나중에 검색을 할 때 찾으려고 그러면 막 벽타기 해야 되지 않아요? 막 이렇게 언제 뭘 썼는지 모를 정도로 위에 막 벽타기 해야 되는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이제 그런 경우를 이번에 카카오톡에서 이 나와의 채팅창의 비밀을 업그레이드를 해줬어요. 업그레이드 해줘가지고, 이 내용들을 한번 어떻게 업그레이드가 된 건지 보시게 되면, 이건 아니고, 화면으로 바로 넘어가 볼게요. 업그레이드를 해줬어요. 그래서 아까 제가 이제 나와의 채팅을 보여드렸었는데, 나와의 채팅으로 가게 되면, 어, 지금 보시면, 제가 이렇게 지금 정리를 했어요. 했는데 지금 여기 있는 것들은 한번 보시면 그냥 제가 이제 복사 붙여넣기 한 거예요. 메모를 이제 복사 붙여넣기 한 거죠. 근데 여기 위에 있는 것들은 화면에 뭐가 있어요. 그죠? 메모장 밑에 뭐가 딸려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주소창에 보면 제가 몇 가지를 했는데 요 최근에 이제 몇 개를 안 했는데 여기는 이제 링크창 같은 게 여기 있고요. 그러면 저도 이제 메모 이렇게 많이 했는데, 이 메모를 찾으려고 하면 접수 힘들죠. 근데 선생님이 이제 이런 걸로 찾죠. 여기 돋보기를 눌러서 키워드로 찾게 되죠. 키워드로. 근데, 이 카톡에서 업그레이드 된 게 뭐냐면, 요 클릭을 하게 되면, 제가 이제 요렇게 위치, 플레이스로 등록한 거 33개 있어요. 그럼 요 33개를 클릭을 하게 되면, 플레이스 마킹된 메모장만 보여줍니다. 플레이스 마킹된 메모. 제가 이제 맛집만 이렇게 골라놨는데 이 마킹된 메모만 보여주고 링크를 클릭을 하게 되면 자
링크. 그럼 링크만 있는 거에 딱 나오는 거예요. 링크만. 그래서 선생님 메모를 하셨을 때, 요거는 이제 책이다. 책에 관련된 거다. 그러면 이제 책으로. 그 다음에 요거는 어떤 메모다. 메모 글에 대한 것들이다. 이런 것들을 선생님이,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클릭을 하는데, 선생님이 지금 이게 안 나타나죠? 이런 게. 선생님들은. 여기 어떻게 나타나는 거냐면, 제가 이제 볼게요. 제가 이제 메모를 여기 안 한 게 있어요. 밖에 나오고. 자, 자, 네이버 클릭 크리에이터 모집이라는 제가 이제 블로그 글을 제가 가지고 왔어요. 복사 가져왔는데, 요걸 꾹 누르면, 여기에 이제 빠른 검색을 위한 태그를 추가해 보세요라고 여기 이게 떠 있어요. 여기 보이시죠? 여기 있는 거. 예. 여기서 요 화살표를 누르게 되면 더 많은 빠른 설정 창이 나와요. 이게 많은 게. 최근에 사용한 게 여기 있는 거고 전체가 여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보여준 게 네이버 앱에서 가져왔던 거죠. 그럼 뭐예요? 링크잖아요, 링크. 그 링크를 클릭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메모장 밑에 링크가 딱 붙는 거예요, 이렇게. 메모장 밑에. 그러면 제가 여기 위에 있는 거, 여기 평창 바위공원이라는 거는 플레이스잖아요. 플레이스. 그럼 이거 꾹 눌러서, 요거는 요 지도, 플레이스. 요걸 클릭하려면 여기에 딱 붙는 거예요. 요 마찬가지도 요것도, 요게 연관된 거기 때문에 요것도 플레이스로 저는 갈게요. 플레이스로 가고, 요 역시 마찬가지로 플레이스로 간다는 거죠. 그러면, 선생님이 이제 했을 때 여기 돋보기를 눌러서 플레이스를 누르게 되면, 플레이스로 등록된 것만 다 보여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링크는 링크된 것만 보여주는 거고. 또 카메라로 되어 있는 거는 제가 이미지로 되어 있는 내용들만 사진에 관련된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을 링크든 뭐든 제가 이렇게 이미 사진으로 가지고 왔어요. 뭔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선생님이 이제 메모를 하시게 되면 이런 글로 메모를 한다, 색소를 메모를 한다든지 아니면 어떤 책에 대한 링크를 가져왔다든지 맛집 어떤 이런 플레이스를 가져왔다. 그러면 이 플레이스 가져왔다 전복식당 꾹 눌러서 플레이스 이렇게 눌러주시면 그런 이제 메모가 정리가 되는 거죠. 메모가 이렇게 정리가 되는 거니까 이 플레이스 눌러 해놓게 되면 나중에 이제 내가 찾을 일이 어때요? 내가 찾을 때 돋보기를 눌러서 내가 원래 정리했던 것들만 선생님이 이제 클릭만 하면 별표 눌러놓은 것만 이렇게 가져올 수 있는 거예요. 자, 이제 제가 별표 누른 것 중에 해킹, 피싱, 방지 대책이라고 있어요. 블루투스 꺼놓기, 그 다음에 유명 프로그램 설치 시 주의하는 거, 와이파이, 이렇게, 그 다음에 QR코드 찍는 것만으로도 해킹이 될 수 있다. 그 다음에 의심스러운 첨부 파일 다운로드 금지, NFC는 꺼놓기, 그 다음에 출처를 알 수 없는 파일 설치 금지, 뭐 이런 것들, 이런 게 이제, 해킹, 피싱 방지 대책의 한 일환으로 이제 메모를 해놓은 거예요. 이런 것들이. 이런 것들을 해놨으니까. 그럼 중요하잖아요. 별표. 그 다음에 이제 고지혈증 증상이 좋은 음식, 나쁜 음식. 이런 것들도 중요하다고 생각이 돼서, 써놓은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이런 내용들. 오늘의 명언도 중요하다 생각을 해서 이렇게 해놓은 거고. 그래서 이렇게 메모를 해놓는 거죠. 그럼 앞으로도 선생님들도 나와의 채팅, 물론 메모장도 쓰셔도 되고, 뭐, 여러 가지, 이제, 클라우드 기능이 가지고 있는 메모장, 뭐, 네이버 메모든, 뭐, 구글 킵이든, 이런 걸 쓰셔도 되는데, 저는 이제 삼성 메모를 잘 안 쓰는 게 이제 클라우드가 없다 보니까, 이게 스마트폰 안에서만 쓰는 기능이다 보니까, 제가 좀 잘 안 쓰는 편이기는 합니다. 근데, 요즘에는 예전에는 이렇게 네이버 메모를 많이 썼다든지, 네이버 메모는 스마트폰이나 PC나 다 로그인만 하면 다 볼 수 있잖아요. 저장도 가능하고. 그 다음에 구글 킵. 구글 킵에 구글에 들어있는 구글 킵. 이게 뭐 어떻게 보면 이게 바로 스마트 워크거든요. 이런 구글 킵도 스마트폰에서 작성 가능하고 PC에서 작성 가능한 이런 것들을 썼지만 지금은 요즘에는 이제 결국 이렇게 카톡을 많이 하잖아요. 거의 카톡으로 많이 하다 보니까 이 카톡 나와의 채팅으로 메모를 하는 습관이 생긴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 카톡 나와의 채팅으로 이렇게 메모한 것들을 이렇게 키워드로 정리하게 되면 꾹 눌러서 키워드로 이렇게 정리하게 되면 이제 앞으로는 내가 잊어버릴 일, 찾을 일도 너무나 쉽다. 오시면 이렇게 뭐 이렇게 집, 부동산, 그다음에 뭐 돈에 관련된 거, 그다음에 뷰티, 화장품 이런 거에 관련된 거, 그다음에 뭐 아이디어 뭐 이런 것도 있잖아요. 그다음에 서류철
여행, 그다음에 맛집, 빵, 이런 것들. 뭐 이런 거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 다시 눌러서 지우시면 삭제되는 거예요. 요거 클릭하고 뜨잖아요. 요걸 다시 클릭하면 추가되는 거고 여기 다시 클릭해서 삭제하면 삭제가 되는 거예요. 요런 식으로 쓰시면 돼요. 이렇게 오늘 음, 알려드린 것 중에 이렇게 나와의 채팅으로 메모를 하시고 돋보기로 관리하시는 이렇게 나만의 습관을 이제 기르시면 메모하는 습관을 제대로 기르시면 이런 것들로 정리가 되는 것 요걸 알려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뭐 알려드리고 싶은 것도 많고,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알려드린 것 중에 앞에 스마트폰 같은 경우는 알고 계신 내용이었기 때문에 더더욱 조금 더 지루했을 수도 있긴 하겠지만, 선생님들이 이렇게 편하게 사용하시면 좋겠고요. 뭐 알려드린 내용이 좀 부족할 수도 있고, 좀 더 깊이 있게 알려드렸으면 하는 생각도 뭐 없잖아 있긴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필요한 거는 선생님들이 이렇게 스마트폰 미러링 하는 기능들을 좀 더 잘 알고 계시면 PC와 미러링, 노트북하고 미러링, 내 집에 있는 컴퓨터, TV하고 미러링, 이런 것들을 좀, 능숙하게 좀 다루실 줄 아시면 훨씬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요. 이제 다음 주에는 구글, AI, 생성형 AI에 대한 얘기를 좀 다뤄볼까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스마트폰 기본 개요, 그 다음에 AI로 글쓰기 하는 방법, 그 다음에 카카오톡에서 나와의 채팅, 메모를 관리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렸습니다. 자, 공유를 중지를 하고요. 어떠세요? 오늘 좀 도움이 좀 되셨나요? 선생님들이 많이 도움 되셨나요? 예. 맞아요. 좀 이게 오늘 좀 더 깊이 있는 거. 다음 주 오늘 뭐 스마트폰 활용은 뭐 알고 계셨어도 되고 이게 어디까지 스마트폰 활용으로 알려드려야 될지 뭐 캘린더 이런 뭐 캘린더 같은 것도 있고요. 뭐 진짜 카카오톡도 알려드릴 게 되게 많고 이런 것들이 뭐 깊이 있게 들어가게 되면 진짜 세세하게 알려드릴 게 되게 많은데 뭐 이렇게 기본적인 개요만 좀 알려드렸고요. 좀 꼭 필요로 하는 것들만 선생님이 쓰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이렇게 진행을 했고요. 뭐 글쓰기 어시스트도 잘 활용하시면 앞으로 이제 댓글 남기는 거, 카톡에 우리 글 남기는 거, 그다음에 자녀들이나 지인들한테 친구들한테 글 보낼 때 단순하게 그냥 문장 하나 달랑 이렇게 보내지 말고 좀 글쓰기 어시스트를 활용해서 보내게 되면 받는 일을 하게끔 즐겁게 해줄 수 있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을 활용하시면 좋겠고 카톡에서 나와의 채팅으로 근데 메모하신 거를 잘 정리하시는 그런 습관 들으시면 좋겠다는 생각에 이렇게 오늘 강의를 준비를 해봤습니다. 네,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고요. 좀 더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뭐 질문하시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 혹시 그 카톡에 그 지우는 거 있잖아요. 네. 옛날에는 완전히 지우고 다시 할 수가 있었는데 요즘은 그 지우면 제가 나가야 되는데 그걸 어떻게 지울 수 있는 방법? 음. 메시지를 보냈는데 메시지 지우는 방법? 메시지가 많아져가지고 네, 완전 지우기 하면은 그게 이제 초기로 됐는데 요즘에는 한 개, 두 개 이렇게 계속 지워야 되니까는 그쵸. 그래서 그걸 완전히 이렇게 다시 지울 수 있는 거는 이게, 초기화하는 방법밖에 없는데, 네. 여기 우리가 이런 채팅창 같은 게 이게 있으면, 뭐, 삼성에 가서, 뭐, 여기서 내가 나가기 말고는 그 글들을 지울 수가 그쵸. 예. 이 파일 같은 경우는 내가 여기서 선택해서 내가 이런 것들을 각각 삭제를 하면 되거든요. 파일들은. 이런 것들을 지울 수가 있고, 사진들도 여기서 한꺼번에 들어와서, 여기서 이제 관리 눌러서 모두 그리고 삭제. 다른 사람들이 단톡에서 들어왔다가 나가고 들어왔다 나가고 한 그 이름들이 쭉 그냥 나열이 돼 있어가지고 그죠? 네 그거를 그거는, 예, 계속 나열이 되어 있어요. 나 오늘도 그래서 이제 그래서 나가는 사람이 이제 뭐, 조용히 나가게 하게 되면 누가 나갔는지 몰라요. 그 기능으로 쓰시고 나가시면 괜찮은데, 그렇게 돼요. 그 다음에 일반 채팅창하고 그 다음에 오픈 채팅방하고의 또 방법. 일반 채팅방을 만들어 놨는 데는 거기서 본인이 나가기 전까지는 내가 내보낼 수가 없고, 그 다음에 오픈 채팅방은 방장에 내보낼 수가 있잖아요. 근데 일반 채팅방은 내보낼 수가 없거든요. 본인이 나가기 전까지는. 그래서 만약에 이제 관계가 안 좋은 사람이 갑자기 문제가 생겨서 그 방을 없애고 싶은데
근데 이 사람이 알면 안 되니까 그러면 이 사람은 놔둔 상태에서 새로운 방을 만들 수밖에 없거든요. 이제 그렇게 하는 방법 말고는 없어요. 아니, 그 카톡에서. 삭제하는 방법 같은 거. 특별히 삭제한, 제가 뭐 지금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만약에 카톡에서 일괄적으로 삭제하는 방법이 있다면, 제가 한번 찾아볼게요. 그런 기능이 있는지는. 네, 한번 다음에 알려 주셔요. 예, 알게 되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질문. 네. 그, 그 아이폰도 미러링이 일반 컴퓨터나 노트북으로도 미러링이 되나요? 아니면 꼭 애플 컴퓨터만 되는 건가요? 아, 미러링이 되긴 하고요. 그다음에 PC 같은 경우는 뷰캐스터라 해가지고, 렛주뷰라는 앱을 써서 하게 되면, 컴퓨터하고 연결이 가능하거든요. 컴퓨터하고. 컴퓨터하고 연결이 가능한데, 아이폰을, 어, 내가 다른 태블릿 PC하고 연결할 때도 어떤 연결이 안 되는 건 아니에요. 거기 화면 보시면 미러링 하는 게 있긴 있어요. 그래서 집에서도 그 미러링 버튼을 누르게 되면 검색이 되거든요. 약간 스마트 뷰처럼 그런 기능이 있어서 그걸로 이제 미러링 하시면 되고, 그다음에 컴퓨터에서는 렛츠 뷰라는 그 아이폰 연결하는 또 그런 앱이 있어요. 근데 그 앱을 쓰시면 쉽게 연결이 스마트 PC하고도 연결이 가능합니다. 렛츠 뷰. 그리고 지금 이 포스터가 다른 분들은 AI 글씨가 잘 나오는데 왜 저는 글씨가 거꾸로 돼 있죠? 포스터가요? 네. 저희한테는 보이는데 제대로 보여요. 잘 보이는데? 아, 그래요? 예, 예. 똑바로 보이는데? 똑바로 보여? 아, 근데 예. 저는 제 네. 화면이 글씨가 이렇게 좌우가, 바뀌어 아니, 있구나. 그러면 그 저한테, 미러링을 바꿔 놓으시면 돼요. 그게 어떻게 하는, 저는, 지금 상태에서는 잘 보여요. 정상이에요. 근데 저는 저희 자신이 거꾸로 보여요. 그래서, 아, 그러시구나. 지금 현재는 이제 최민경 선생님의 화면이 저랑 이제 반대로, 글씨가 배경화면이 거꾸로 보이는 거고, 그렇게 되어 음, 있습니다. 네. 근데 알겠, 다음 주에는 제가 이렇게 뭐 오늘 요 정도 인원 계속 들어오신다 그러면, 특별히 그 시청서를 그래도 써볼까요? 참가 신청서 쓰게끔 할까요? 그게 더 낫겠나요? 네, 일부러 이제 안 썼는데, 네. 음,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거든요. 신청서도 관리하는 게 그게 있다 보니까 일부러 안 썼는데,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 화면 미러링, 윈도우하고 연결이 되는, 여기, 문제도 선생님 질문하신 네. 거구나. 이렇게, 이게 되고, 그 다음에, 또 다른 뭐 또 질문 혹시 있으신가요? 다른 질문? 뭐 전장희 선생님 질문 없으세요? 잘 쓰고 계실 것 같아요, 우리 전장희 선생님은. 네. 자,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그러면, 오늘은 그럼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주, 선생님, 저는 네, 질문하라고 하셔서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 네, 사진도 중요한데 영상 찍는 거 좀 알고 영상 싶어요. 편집 더 쪽이요, 촬영 쪽이요. 촬영하면서 편집도 같이, 아까 메뉴에는, 이제 가르쳐 주실 메뉴에는 편집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예, 근데 한 그런데 시간 반 안에 요새, 두 시간 동안에 할 수 있는 거는 쉽지는 않은데, 나중에 예, 그래서 이제 사진할 때 그쵸. 영상에도 좀 신경 써주시면 좋겠다. 네. 그렇죠. 영상도 해주시면, 하면 상당히 좋고요. 근데 사진하고 촬영하는 걸 배우시면 촬영은 사진은 움직이지 않는 걸 찍는 거고 뭐 동영상은 움직이는 걸 찍는 거잖아요. 근데 기본적인 구도는 거의 같은 맥락으로 가시면 되고 뭐 촬영 어시나 이런 것들이 거의 비슷한데 내가 이제 구도 잡는 거라든지 촬영 각도라든지 이런 것들은 사진 촬영만 일단 잘 알고 계시면 그리고 그거를 영상으로만 접목만 하시면 되거든요. 일단 그렇게 하시고 그걸 이제 편집하는 부분 쪽에서 어떤 앱을 쓰느냐에 따라서 스마트폰에서 할 거냐, PC에서 할 거냐. 근데 요즘 또 워낙에 AI로 영상 편집하고 AI로 동영상 만드는 게 너무나 많이 있다 보니까 그런 것까지 진행하기에는 쉽지는 않고 뭐 부분적으로 나눠서 만약에 그 AI 영상 편집 쇼츠 만드는 것만 좀 알고 싶다. 그럼 그것만 가지고 뭐 두세 시간 동안 같이 실습하면서 PC로 하든 스마트폰으로 할 수 있는 것든 이렇게 또 하는 방법을
나중에 또 이제 교육을 만들어 보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쇼츠에 관심 있습니다. 그치? 예. 그리고 네. 이제 AI로 할 거냐, 아니면 내가 직접 다, 어, 아이디어 짜서 스크립트 해서 직접 다 할 거냐. 이제 그 부분이죠. 근데 요즘에는 이제 시간적인 걸 봤을 때는 생산성이나 여러 가지 봤을 땐 AI 도움을 받는 게 훨씬 더, 퀄리티도 더 좋게 나올 수도 있어요.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예, 그런 네, 방법들은 방향은 좀 알려드릴 수는 있을 것 같아요. 방향은. 이번 시간 안에 할 수만 있으면 그런 방향 같은 것도 같이 진행을 해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보고요. 그래서 워낙에 이제 너무 늦게까지 하게 되면 11시 넘어서 이렇게 하게 되면 또 뭐 내일 일정도 있고 그래서 너무 힘들 것 같아서 그 1시간 반으로 제가 지금 잡은 거고, 다들 피곤해 하실 것 같아서, 온라인 강의를 다 보면 보통 막 2시간, 3시간 막 이렇게 해요. 9시부터 해가지고 11시, 12시에 막 끝나고 막 이러기도 하는데, 그거는 이제 거기에 있는 방에서는 그렇게 하는 방이고, 우리는 내일 일정이 또 있고, 내일 회사도 나가야 되고, 이런 상황이잖아요. 거기에 계신 분들은 그거 다 있어도 들으시는 분들이고, 온라인 방에서는 그렇게 하는 거라, 그거는 이제 별개고. 어쨌든, 뭐, 제가 원래는 이제 우리 아까 처음에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저희 인턴십 과정에, 교육팀 수업으로만 원래 진행을 하려고 했다가, 요게 이제 좀 커져서, 이제 전체적인 걸로 이제 옮겨오긴 했는데, 그래도 좀, 저는 생각에 좀 더 많은 분들이 들어왔으면 하는 생각이 했는데, 시간이 확실히 이제 좀 많이, 뭐, 더 필요하신 것 같아요. 일정이 다 있으시니까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고, 다음 주 수업에도 좀 재밌게, 재미나이는 지금 이제 한번 잠깐 말씀드리면, 챗GPT 유료로 하시는 분들이, 챗GPT를 버려야 되나? 제미나이로 갈아타야 되나? 할 정도로 지금 제미나이가 엄청나게,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그런 방향성들을 좀 더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오늘 어쨌든 고생 많으셨고요. 다음 주, 월요일 날, 30날이죠? 30날 저녁에 9시에 다시, 여기 계신 분들 다 오실 거라 믿고,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